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상대소 몇 번이었죠? 19번이었나요? 19번을 지금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네, 해서 보여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키울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커졌죠? 커졌나요? 화면이요? 네, 네, 아닌가요? 좀, 네, 확대된 거 됐어요. 조금 커졌나요? 네, 조금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벡터 스페이스는 좀 직관적으로 좀 뭐 잡히는데 구는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이제 어디였지? 아기자기 시간이었나? 아니면 언제였지? 그 비대수 피드백 시간이었나? 채널지 기선생님하고 잠깐 채널지 기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러스를 봐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조금 해봤는데 그래서 S1이 아벨리안 그룹이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토러스를 이제 T2라고 보통 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은 S1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S1 곱하기 S1 이렇게 저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S1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토러스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이제 생각을 요 정도 해봤는데 네, 모르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R2에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뭐 R은 원 이런 식으로 R2라는 게 그 XY 뭐죠?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하면 프로덕트입니다. 그 뭐라 그러지? 잠시만요. 그 데카르트 좌표기로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걔를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은 1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뭐 이렇게 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G라는 집합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집합을 어떻게 잡냐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이제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원점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1이고 그러면 이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도에 대한 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뭐 세타고 파이면 세타 더하기 파이 각에 대해서 뭐 어딘가 뭐 가 있겠죠. 뭐 어디 여기 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 더하기 파이라고 칠게요. 물론 지금은 아니어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도 이제 원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요렇게 해서 각도 간의 합으로 연산을 주면 그러면 어쨌든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어떤 점 두 개를 연산을 하면 그러면 그 원 위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G,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세타 더하기 파이랑 합이니까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군 G 그 뭐냐 집합 G의 원소이고 그리고 0 더하면 교환법칙 성립하고 자기 자신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역원도 존재를 하겠죠. 마이너스 세타로 해서. 그래서 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요새 이제 쌍국기야 할 때 복소평면에서 막 보고 하니까 복소평면에서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Z를 이제 복소수의 원소다. 원소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그 크기가 1인 애들을 뽑자라고 하고 곱셈으로 표시를 그 연산을 주면 그러면 얘도 이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곱셈이라는 게 복소수끼리 이제 곱셈을 하면 사실은 뭐 z가 이제 a 더하기 bi일 때 w가 뭐 p 더하기 qi일 때 요거 연산을 하면 뭐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뭐 i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든 걔도 복소수가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애들끼리 곱하면 어쨌든 걔네들도 크기가 1일 거니까 그거를 이제 써봤어요. Z1하고 Z2로 주고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곱하기를 해본 거죠. 곱하기를 해보면 곱하기는 절대값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아, 1 되네. 그러면 이제 그 집합의 원소가 맞네. 연산 한 개 들어가죠. 네, 그 닫혀 있는 거죠. 연산에 대해서. 그리고 1도 곱해봤더니 1도 곱하면 연산 잘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항등원이 1이다. 그 다음에 혈내복소수 곱하면 이제 그 얘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내복소수가 그 영원이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래서 G랑 그 곱하기 연산을 준 얘는 G는 그룹이네. 까지 됐고 그럼 이제 토러스 어떻게 만드냐? 토러스 어떻게 만드냐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S1 곱하기 S1이니까 아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래서 Z, W 왜냐면 얘가 카테시안 프로덕트니까 S1, S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절대값이 1, 절대값이 1 이렇게 주면 그러면 똑같이 다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토러스도 군이 되겠다. 이렇게 토러스 군 구조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까지는 됐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는 그러면 이제 얘가 둘 다 1인 것만 해당하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1이 아닌 다른 애들은 그런 군 구조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 얘가 이제 뭐 아벨리안 그룹이다 이런 것까지도 뭐 알긴 알겠는데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벡터 스페이스는 3차원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지지고 복고를 R3에서 할 수 있는데 얘는 지지고 복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어서 혹시 뭐 여기서 그런 질문에 뭐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좀 주실 분들이 계시면 그 내용을 좀 듣고 갈까 합니다. 먼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관찰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맨 앞에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그 각으로 이거 그룹을 세팅하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직관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복소수에서 곱셈으로 하자. 이것도 좋은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각으로 내가 그룹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세타가 G에 있을 때 세타 더하기 파이가 뭐 G에 있다. 이런 걸 쓰셨잖아요. 첫 번째 줄에. 네, 그럼 여기서 세타랑 파이라는 건 라디안 각인가요? 네, 그러면 세타나 파이는 실수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G를 실수로 잡으신 건가요? 그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잡았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는 G를 실수로 보고 실수에서의 덧셈을 본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 좀 아쉬운 게 네, 실수에다가 덧셈을 준 게 그룹이다. 네, 아벨리안 그룹이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이 회전하고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 느낌은.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회전의 그림을 보려면 보통 물론 라디안 각은 실수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네, 한 주기만 보면 0부터 2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보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 0부터 2파이까지만. 네. 그러면 0을 포함하나요? 0을 포함하겠죠? 이렇게 네. 되겠죠? 네. 네.
그걸로 보는 느낌이고, 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렇게 구간을 쥐로 잡는다기보다는, 네, 어, 그 어떤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0,2파이 저걸로 둬버리면 파이 더하기 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각을 더하면은 그게 뭐가 되어야 하는 거죠? 2파인데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선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네네. 0부터 2파이만 보겠다고 하면. 네네. 뭐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요?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이런 것도, 3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돼야 되죠. 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쓰는 방법이 그냥 한 네. 가지 방법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쿼션트 그룹을 좀 배우면은 쉽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가 결국 2파이는 0이라고 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4파이도 그냥 0이라 치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2파이랑 0이랑 같다로 하려면 쿼션트를 하는 거죠. 네네. 마치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에서 같은 걸로 봐서 예를 들어 0과 2파이와 4파이와 뭐 그렇게 무한히 많은 Z만큼 있겠죠? 네. 그 Z만큼 있는 원소들을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쿼션트하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룹에 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걸 표현하기를 R 쿼션트 2파이 Z라고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이 좀, 저, 정당화가 될 것 같고. 이 Z는 뭐죠? 정수인가요? 네네. 아, 그래서 네네네. 저, 이렇게, 블랙보드 저걸로.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2파이의 정수배만큼은 그냥 0으로 친다. 여기는 뭐 연산 아무것도 안 써도 되나요? 네네. 아, 네. 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 그, 네네. 그냥 이거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건데, 네. 예전에 복소해석 일기 할 때, 코러스 만들 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1 잘라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필수를 Z로 쿼션트 해서 얘를 말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하면 토러스가 된다고 음, 이걸 어떻게 음. 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표기했더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토러스도 비슷하게 뭐 쿼션트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음, 그,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여기요? 네, 그 G를 이번에는 복소수로 봤던 거. 네, 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복소수의 부분집합으로 보는 거죠, G를. 네, 어. 그래서 그 위에서 본 G랑 여기에서 복소수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한 G랑 느낌이 각에서는 그냥 더한 건데 복소수에서는 곱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Z 그 절대값이 1인 그런 Z들은 보통 2의 2 to the i 세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2의 i 세타 심지어 세타가 여기 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타를 2의 i 세타로 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맵을 생각할 수 있죠. 네, 사실 우리 아이디어는 이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하고 똑같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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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럼 이 세타에서 2의 i 세타로 보내는 요 맵이 네, 뭐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할 수 걸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어, 네, 그딱 오늘 할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이분이 예, 이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이나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일리 있게 정의가 되었는데 네. 이제 저 맵에 의해서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를 첫 번째 그룹 할 때 네. 제가 여기다가 막 쓰다가 지웠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그 G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뭘 썼다가 지웠더라 뭐 세타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 세타 바 하려니까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네. 아닌가 그러면 세타 바 여기도 이렇게 써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 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포기하고 밑으로 간 거거든요 저 2의 아이세타 제곱이 표현하는 게 세타라는 각을 가진 동경하고 단위원과의 교점을 나타내는 복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첫 번째 표현에서는 세타가 우리 각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냥 세트한 실수로 둬도 되고요. 네, 어차피 왜냐면 그 실수로 둬도 저 이파이 배만큼은 알아서 무시해 줄 테니까. 그렇죠. 네, 집합의 표기 입장에서는 의미가 네, 같고, 아니면 뭐 1대1로 쓰고 싶다고 하면 저 0,파이로, 0,2파이로 쓸 수 있겠죠, 또. 네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쓰려고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저 아래에 있는 절대값 네. g가 1이 되는 그 그룹의 원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쓰신 게 저 각을 원소로 갖는 그룹인 거죠. 이게 Z에 관한, 그쵸. 그럼 얘는 연산을 곱하기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의 합이니까 세타를 연산을 어떻게 줄까? 그러면 더하기로 주면, 아, 이거 더하기 아닌데. 혼자 이러고, 이러고 오늘, 네, 놀았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네, 이러고 놀았거든요. 이러고 놀았는데. 네. 그래서 무슨 그게 뭐, 아, 네. 복소수를 생각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저게? 이게 아예 그렇죠. 그렇죠. 세트들을 모으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굳이 G로 쓰신 이유가, 이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복소수를 모으시겠다면서요, 결국에는. 아, G로 쓴 이유는 보통 그 구문을 G, 어쩌고 연산을 쓰길래 그냥 G라고 쓴 겁니다. 네. 그거는 별다른 네, 의미는 없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무슨 제가 뭐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회전 변환. 회전 변환이 코마신 신고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연산을 어떻게 회전을 주려고 하면 뭐 벡터로 해서 이거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모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여기 세타가 실수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해보다가 다 지우고 이거 쓴 거거든요. 이거 쓴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네. 솔직히 이거 하다가 좀 짜증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면 됐고요. 토러스는 토러스는 이 정도면 괜찮나요? 뭐 여기서 토러스 쪽에서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러스는 어떻게 보면 저 지금 S1에 우리가 그룹 구조를 준 거잖아요, 방금. 네, 그러면 네, 그걸 토대로 그냥 그것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로서의 그룹인 거니까 그룹 프로덕트라고 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네, 그 두 개의 그룹 있을 때 두 개의 네, 프로덕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로덕트인 셋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자연스럽게 연산을 에, 에, 에. 이렇게 해야 돼,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셋을 쓰신 거죠. 네,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산을 주는 게 각각 S1에서의 연산을 자연스럽게 받는 그 네, 방식으로 정의를 하신 거니까 네, 아무래도 S1 곱하기 S1의 저 가장 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1 곱하기 토러스의 어떤 구조적인 지식은 제외하더라도 음. 음, 프로덕트로 정의된 셋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연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혹시 얘는 지금 반지름 일자리만 왜냐면 그 곱했을 때 1이 나오고 해야 되니까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절대값 하면 4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1 자체를 절대값 1로 잡은 상태에서 그걸 S1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S1 곱하기 S1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는 이제 이걸로 토러스를 만들면 그 약간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토러스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원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니까 원 하나만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킨 뭐지?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회전시킨 요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도너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멍 있는. 그러려면 요 반지름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런 애들이어야 되는데 1, 1짜리는 만들겠다 치는데
이런 건 못 만들겠다는 거죠. 군으로. 그냥, 그냥 각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악만 더한다는 게 뭐죠? 그니까 그 뭐, 예컨대 2면 아까 말했던 뭐 옥수수로 표현했을 때 2의 I 세타 승, I 파이 승이면, 그니까 2의 I 세타 승이랑 2의 I 파이 승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걔네들이 2학년산 하면 2의 I 세타 더하기 파이 승이 된다고. 네, 걔네들이 뭐 연산, 2학년산을 준다고 쳤을 때, 각만 더해서,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연산을 줘야 되죠? 그럼 모르겠어요. 그럼 얘도 찾고 싶단 말이죠. 그 이렇게 연산을 된다면? 주신 거죠, 저걸. 네? 이게 연산을 준 거죠, 지금. 아, 그냥 스타가, 이게 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스타의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김수미 선생님이. 그러면,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아벨리안 그룹 공리들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음, 어,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근데요, 네, 그 배동선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이 네. 그 이제 절대값을 2로 바꾸거나 하면서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질문이 그 좀 뭐라고 해야 별론가요? 될까요? 아니, 별로라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어떤 결의 질문인가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토러스의 그림을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S1 곱하기 S1이 토러스의 정의다라고 하고 여기에 그룹 구조를 뭘 줄까 하면은 이런 대답이 나올 텐데 네. S1 곱하기 S1이 아닌 걸 지금 가져오신다면 그게 토러스에 좀 더 가까울 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S1 곱하기 S1이라는 게 반지름 일자리 원인가요? S1이든 토러스든 사실 네. 어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 그 이게 그냥 정인가요? 그러니까 네네. S1이, 뭐 S1은 정의가 반지름 일자리 원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냐면 네. 그림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정의 T2의 정의는 S1 곱하기 S1이다. 그리고 S1은 우리가 단위원으로 뭐 표현할 수 있다. 음.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룹 구조도 우리가 어떻게 줬죠? 근데 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 어떤 개념을 가져오는 거냐면 위상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림을 상상하는 순간 위상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 딱 붙어 있다고 방금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좀 더 도넛처럼 만들고 싶다. 네네네. 그건 이제 위상도 아니죠. 그거는 미분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상상하기에는 너무 이제 어, 이 아직은, 그룹의 네. 질문하고는 좀 아, 달라지는 거죠. 결이 좀 안 어, 맞는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T2도 S1 곱하기 S1이 정의라기보다 S1 곱하기 S1을 위상적으로 S1 곱하기 S1과 같은 것을 토러스라고 정의를 하거나 그럼 음, S1의 정의는 뭐냐 했을 때 단위원과 위상적으로 같은 걸 S1이라 정의한다거나 하는 음.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결이 이렇게 좀 어긋난 느낌인 거네요. 어, 문원 그래서 선생님은 어, 어. 정확히 쉐입을 원하시는 건가요? 쉐입도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쉐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미분 구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볼 수 있다 정도로 위상 구조,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처음 했던 질문이, 벡터 스페이스는 R3, R2 이런 걸로 어쨌든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룹은 모르겠다 해서 그 채널지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그러면 토러스를 봐라. 인데 솔직히 말해서 뒷부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본 다음에 뭘 더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군 구조를 좀, 군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토러스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생각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됐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네. 돈, 돈이 되는지가 질문이신 거면 끝난 거 아닌 거네? 아, 근데, S1, S1에서 저 네. 연산을 주면 군이 된다. 그러면 군의 공리를 만족하는지 봤더니 만족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군 구조를 갖는다라는 건 보인 것 같고, 음, 근데 그 동생은 이제 그 군 구조를 떠나서 이제 진짜 그 모양, 그 정말 그 모양,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를 갖는, 길이도 딱 3cm여야 되고 이렇게 길이를 주고 싶은 거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삼각형으로 치면은 어 그 정확하게 길이가 3, 4, 5인 거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들려서 유엔 선생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상적으로 일단 동영인 라인까지는 우리가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 원하면은 그때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네,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이게, 이- 그, 예, 위상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일단 S1 곱하기 S1은 그 방금 배동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3차원상에서 방금 그런 식으로 그리셨죠. 예를 들어 1,0,0에서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을 어디다 그려야 돼? YZ 평면에 그리나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거 회전체 한 거. 네, 이렇게 일단 회전. 요게 S1 곱하기 S1의 그림이 아니에요. 아, 네. S1 곱하기 S1의 그림은 저 도넛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아, 네네. 여기서는 그거죠. 그 위상적으로만 봤을 때. 네네네. 왜냐하면 S1이 약간 S1 곱하기 S1을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저 도넛에 그 도넛을 딱 반 잘랐다고 했을 때 그 거기에 이 중심에 원이 하나 나오잖아요. 큰 그, 그, 원? 그 반이라는 게, 예, 요렇게 자른 거죠, 납작하게. 예, 수평적으로 잘랐다고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요렇게 자른 거죠. 예, 네네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토러스를 보면 이제 도넛이니까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랬을 때 그 큰 원과 작은 원의 사이에 있는 원. 큰 거 작은 요거. 예, 그게 하나의 S1이고 그렇죠. 중심이 지나가는 그 중심을 돌렸을 때 그 그죠, 원이 그죠. 그 S1이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응, 단면이 S1 하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아니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배동 선생님이 그 그리신 그림 같은 건데 이제 네. 중간이 굳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네네. 위상 동형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질문이 뭐였지? 아, 네. 그룹의 구조. 네네. 그러면 결국에 저는 사실 이 구조가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요게요? 네, 이 S1 곱하기 S1으로 해서 플러스의 아벨리안 그룹 구조를 줬잖아요. 네. 사실 사실은 S1이 그룹이니까 그룹 곱하기 네. 그룹은 그룹이다. 네. 그냥 이 정도로밖에 안 와닿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저도 네, 그,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게, 네. 뭐죠? 뒷부분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최널식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에서 뭘 해야 될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근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아니, 원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군인데,
굳이 토로스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제 뭐 토로스가 음, 중요하다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더 봐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저도 좀 공감이 되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러스에서 그러니까 곱하기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로서 그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그 토러스 위에 두 점을 아무렇게 찍었을 때 네, 그 두 점에 해당하는 각도에 대한 데이터가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두 얘랑 개, 얘랑. 네, 그쵸. 그 두 개를 각각 더해서 만들어지는 찍히는 새로운 점이 나오겠죠. 아, 네, 그쵸. 그래서 토러스 위에 두 점을 더하면 세 번째 점이 나온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정의상으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긴 하겠네. 아, 얘끼리 더하고, 얘끼리 더하고 해가지고, 얘끼리 더한 게 어디 찍히고, 얘끼리 더한 게 어디 찍히고 해서 어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위에서. 네, 그 음. S1에서 하는 거를 그냥 두 번 하는 것 같은 거죠, 한 번에. 그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네, 요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호모몰피즘으로 가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예시가 익스포넨셜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의 그 합 연산을 더하기 연산을 준 그 실수군과 이제 양수인 실수의 그 곱 연산을 준 그 양수인 실수군을 이렇게 펑션으로 연결을 이렇게 펑션을 줬을 때 그래서 여기서의 x가 여기서 엑스포넨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연산을 했을 때 엑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이 곱으로 가고 그리고 0을 넣으면 1이 나오는데 이 0은 합에서의 항등원이고 그리고 1은 곱에서의 항등원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는데 근데 걔는 마이너스 x는 합에서의 역원이고 그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의 이제 마이너스 1승은 곱에서의 역원이라서 요게 이 함수 자체가 이제 군 구조를 보존하는 그러한 함수다라 그래서 이제 뭐죠? 이렇게 얘는 이제 항등원이 항등원으로 가고 이제 역원도 역원으로 가고 어디 갔지? 역원으로 가고 그래서 얘 F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뭐냐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바이젝티브 하니까 원 투 원이고 온 투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 어떤 구조에서 어떤 그 군 구조에서 군 구조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변환을 시켰을 때 이러한 관계를 여기다 F를 빼먹었네요. 여기가 F가 있어야 되고 요걸 이제 동형사상이라고 합니다. 군 동형사상. 그래서 군 동형사상 이게 준군이 아니고 군준이죠. 군 준동형사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G와 연산 그리고 H와 연산을 준 두 군이 있고 그랬을 때 G에서 H로 가는 이제 함수를 군, 준, 동형사상이라고 하는데 G에 있는 모든 원소 G1, G2에 대해서 G1, G2를 연산을 한 다음에 보내면 각각을 보낸 것에 연산한 것이 되는 경우에 이제 군, 준, 동형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가 쭉 나오는데 호모모피즘이 있을 때 이제 1대1이면 모노모피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온투면 에피몰피즘이라고 하고 둘 다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 굳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굳이 이렇게 용어들을 줘야 되나 싶었는데 사실은 1대1하고 온투 이런 애들이 함수에서도 나름 중요하게 이제 쓰이기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준 것 같고요. 그리고 G에서 H로 가는 것이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등호는 아니니까 물결 표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F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서 G가 H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네,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 군 구조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뭐죠? 지용현 선생님 아까 디코에서 올려주신 것 중에 어, 스터디에서 괜찮으면 이야기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디스코드에 올린 제 질문이 그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이 그룹 스트럭처를 뭔가 보존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선형대에서 했었던 것은 어떤 리니어리티,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프리절빙하는 것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근데 뭐 그거 정도는 뭐 스칼라곱이라든지 덧셈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어떤 연산들 하에서 뭔가 옮겼을 때, 그래 뭐 그게 보존이 되는데 라는 말이 저는 그 뭐 납득이 됐었는데, 근데 이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덧셈과 이제 곱셈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구조를 보존해준다는 말이 처음에 약간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구조를 보존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계산 이렇게 하니까 뭐 덧셈이 뭐 곱셈으로 뭐 구조를 보내준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구조를 보존해준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됐었을 때 어떤 그런 느낌 자체가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약간 제 질문에 공감이 되시는지.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납득이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곱셈이랑 덧셈 연산이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뭔가를 구조를 보존해 준대요. 근데 네, 저는 뭔가 구조를 보존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뭔가 보존이라는 것은 대충 뭐 느낌적으로는 어떤 형상이 있고, 뭐 그것을 유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계산이 뭐 그 익스포넨셜 보내기 전에 덧셈으로 하고 그 익스포넨셜 보낸 다음에 덧셈을 했을 때 그래 계산이 이렇게 된대. 근데 그게 왜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냐? 라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 질문 자체가 혹시 공감이 일단 되시는지. 저는 그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해보진 않아서 근데 그 듣고 보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 것 같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나에 대해서. 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희가 그, 벡터 스페이스를 봤잖아요.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 스팬을 받고, 스팬을 보다가 베이시스를 받고, 베이시스를 보다가 이제 सब스페이스를 받고, सब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이제 스팬 베이시스다라는 거를 봤는데, 이게 왜 되지? 신기하네? 로 보다가, 근데 사실은 이번 오늘 거를 보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구조를 보존하는 호모몰피즘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였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보존하는 약간 구조를 보존한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호모몰피즘이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연산을 보존한다는 게 참 강력하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과 그룹과 링과 약간 이런 스트럭처들은 잘 모르는데, 근데 벡터 스페이스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연산을 보존한다는 것 때문이구나. 그럼 그렇게 추상화가 될 수도 있겠네? 약간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이 구조를 보존한다는 그림을 어떤 그리지는 않는데, 그냥, 그 연산을 보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러면 군에서도 잘 작동한다면 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호모모피즘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소모피즘 나오고 중간에 영상에 보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방금 이제 김나원 선생님 말씀하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벡터 스페이스 할 때도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굳이 그냥 다 분 함수라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서.
그냥 군함수라고 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그렇게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 스스로 조금 그냥 납득을 한 게, 어, 함수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지금 이 예시로 보면 이제 모든 더하기가 얘를 거쳐가면 곱하기가 되는 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좀 약간 차별을 두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이 호모모피즘이나 아이소모피즘이나 이런 걸 보는 게 그중에서 그러니까 호모모피즘은 그렇게 모든 요 합에서 곱으로 가는 그 함수들을 본 거긴 한데 그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더 특별하니까 그리고 근데 솔직히 요 예시 자체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로그 같은 거. 그럼 얘는 이제 x 곱하기 y가 이제 x 뭐야 로그 x 더하기 로그 y니까 이렇게 곱해서 합으로 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잠시만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다. 아무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예시들? 그러니까 이거를 군에다가 그렇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쓰임이, 어떤 쓰임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직 좀 덜 봤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얘가 그렇게 중요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는 또 그리고 그 호모몰피즘 정의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아이덴티티 엘레멘트랑 인버스 엘레멘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예제도 있긴 한데 근데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저 연산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의역에서 항등원과 역원이 있었으므로 저절로 그게 보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그룹이 그룹을 보존한다라는 게 되게 클로즈드라는 게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복고 짬뽕해도 다시 클로즈드만 되면은 이미 항등원과 여원이 있었다면 그것도 잘 보존이 되고 그래서 호모몰피즘의 정의도 되게 크게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참 답답했거든요. 그 이전 시간 거를 보면은 되게 예제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벡터 스페이스는 저희가 베이시스를 잡을 때부터 이미 그 스팬을 잡을 때부터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어서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룹은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도구가 저한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룹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다 뭐 그 셋에 뭐 원소 두세 개 있으면 막 사이클릭 그룹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질 않거든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룹을 내가 다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가 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계산이 되고 군에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김남생님 그거는 이미 그냥 스팬 그를 잡을 때부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어놨고 뭔가 벡터는 되게 많이 다뤘으니까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분해하고 결합하고 막 하면서 이게 보존이 된다라는 거를 뭔가 보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근데 군은 어떤 예시를 군으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군이 보존이 된다는 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군이 보존된다는 걸 보이려면 어떤 연산을 어떤 군의 가장 트리비얼한 예제가 뭐고 거기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지? 그게 되게 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제가 아까 제가 했던 이거 토러스에서 그러니까 토러스가 군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여기다가 그 뭐 더하기든 빼기든 아니 뭐 사칙연산이든 무슨 연산이든 여기다가 연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약간 제 어디에 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일단 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일단 어떤 함수가 구조를 보존해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간 함수면
구조를 알기 쉬울까요? 이게 왜 되냐는 잘 유한집합인 경우. 모르겠고 값을 떨고 예를 들면 유한군, 유한군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구조라는 게 그 연산 구조를 말하는 거죠. F1이 첫 번째 컨버트에서 호출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 이게 후가 네,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이 되겠다라는 이게 제가 말하기 되게 야매한데 일단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그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기회는지 이거 말씀드리면 유한 구조 같은 그러니까 유한한 집합에서 유한 집합을 가는 경우는 구조를 알기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이블 끝나면 끝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테이블 그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연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유한 집합이면 가로 세로 그냥 값 다 넣어놓고 연산 다 그냥 표에다 다 쓰면 되잖아요. 유한한 경우는. 요렇게 그냥 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네네. 네네네. 대신 근데 무한한 경우는 저런 테이블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식을 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약간 제 노트 살짝 공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 제가 공유를 끄겠습니다. 이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들려면 맞습니다. 제가 올린 노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3으로 나눈 나머지 집합 0, 1, 2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뭐 덧셈을 줄 수도 있고 뭐 곱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어차피 유한한 경우니까 그냥 테이블 끝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면 제가 각각의 원소들을 색깔별로 구분해 놨거든요. 딱 이 두 개만 봤을 때 이 두 개의 구조는 같다고 보실래요? 다르다고 보실래요? 이 두 가지. 다르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지수함수라는 거가 어떤 덧셈과 어떤 부정 사이에 어떤 그런 구조를 보존해 둔다는 걸로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지수성 매핑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뺑글뺑글 도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함수를 저기 주게 됐을 때, 이것도 어차피 다 세 개 이렇게 뺑글뺑글 되니까 이것도 유한계잖아요, 결국에는. 얘를 테이블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곱셈이고, 여기는 덧셈이잖아요. 근데 얘랑 구조가 어때 보여요? 같아 보여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구조가 보존된구나라는 것이 그냥 와닿았어요. 딱 이렇게 테이블을 딱 봤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는 경우도 대체 이런 느낌이지 않겠느냐. 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거 그냥 네. 1을 W 영제곱이라고 보면 0, 1, 2가 딱 저렇게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는 덧셈이었고, G3의 덧셈이었고, 여기는 아까 3차 방정식의 복소수 근들을 모은 것들인데, 걔네들에 대한 어떤 구조를 유한계니까 테이블 끝나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조가 같잖아요. 근데 연산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걸 생각했을 때 연산이 다른데 구조를 보존하는 게 뭔 말이지? 라는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해결이 됐었거든요. 좀 이제 구조를 보존한다는 맛이 조금 더 혹시 와닿으신가요? 네, 좀 그림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합동 구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테이블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구조를 보존한다는 말이 와닿았던 어떤 그런 경우였습니다. 음. 뭐, 네네. 질문이나 코멘트 뭐 더 없으면 저는 이 화면 공유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무한집합의 경우는 식 쓰면 그러니까 저희 식을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네, 호모모피즘이라는 것을 식으로서 정했잖아요, 애초에. 네네. 그럼 그 식으로서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걔도 이렇게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예쁘게 색칠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거 테이블을 네. 어, 어떤 계산서 24 바이 24짜리까지는 색칠해 본 기억이 있어요. 노가다 읽긴 했는데. 아, 약간 정신 나간 짓이긴 한데. 음, 근데 그렇게 보니까 구조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색깔로 별로 나눠서 보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당장 10 by 10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과제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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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저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방금 그냥 그 구조가 같다, 보존한다라는, 그러니까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게 그냥 갑자기 그냥 그 말이 떠올랐는데,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아이소모피즘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제 그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일 때 아이소모피즘을 하는 것 같아라고 제 머릿속에 그냥, 저는 좀 와닿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공유해 봤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두 구조가 아이소몰픽하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어 그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 뭐 아까 3의 어 뭐죠? 3의 나머지들로 3으로 나눠서 나머지 0, 1, 2로 구성된 그 그룹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복소수 저기 각 3등분해서 했던 그 그룹이나 그냥 거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고 연산도 그냥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동작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이소모픽하다고 한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그냥 방금 떠올라가지고 그냥 네, 아, 좀, 네, 간단하게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 느낌에 대해. 그래서 좀 공유를 네네.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시 제 거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신기한 게 저 파이나이트 그룹 테이블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도 아이소몰피즘이 뭔가 했을 때 저 파이나이트 그룹을 테이블로 써보니까 되게 와닿긴 하더라고요. 어, 쓰다 보니까 이거 결국에는 뭐 이태호 선생님 말씀도 그래서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고 그냥 이게 결국에 내가 보고 있는 게 0, 1, 2가 아니고 그 0, 1, 2는 그냥 표기일 뿐이잖아요. 음,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 어떤 핵심적인 대상이 아닌 거고 정말 근본적인 대상?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결국엔 걔들 구조가 걔들을 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0, 1, 2로 쓰든 뭐 A, B, C로 쓰든 아니면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 쓰든 그 테이블만 같다면 결국엔 같은 그룹이라는 거고 그러면 네, 아무거나 뭐 A랑 B를 해서 A, B를 연산한 게 그게 덧셈이든 연산이 곱셈이든 간에 결국 이렇게 연산되는 구조만 같다면 전혀 다를 게 없다. 이름만 다르게 붙였을 뿐이지. 누군 덧셈이라 했고, 누군 곱셈이라 했고. 그리고 아이소몰피즘은 정말 진짜 같다는 거다. 진짜로 같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약간, 그러니까,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영상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완전 같은 건 아니니까 요거 쓴다. 음, 네, 뭐, 같은 영상으로. 말이죠, 둘 다. 아, 완전 네. 같은 거기도 하면서 완전 같은 것도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 이름이 다르니까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이름이 네. 달라도 구조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이란 게 안 중요하다고 보면, 그래서, 그럼 또 완전 같은 거지. 그래서 이름이 안 중요하다. 네.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어, 어, 네, 저도 방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그 테이블 그리는 거 예제를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옛날에 본 적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나는 이런 거 할 시간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저걸 계속 시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래서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 같은 것도 되게 처음에 배울 때는 베이시스 같은 거 처음에 배울 때도 2차원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구나.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군을 제가 와닿질 않았던 게 군을 다룰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보여주신 걸 보고 나니까 유한 군을 저렇게 잡아보고 저걸 테이블로 그리면서 그런 직관이 얻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호모모피즘. 여기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잠시만요. 음,
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링에 대한 호모모피즘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링은 연산이 덧셈과 곱셈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그룹은 하나만 있었죠. 근데 링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이 그 각각의 합으로 되고 곱이 이제 각각의 곱으로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링 호모모피즘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에 대한 호모모피즘도 있는데 모듈도 사실은 얘가 이제 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덧셈하고 곱셈 뭐 개점, 스칼라 곱 이 연산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덧셈에 대해서 각각의 덧셈으로 연산이 되고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각 그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봤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영상에서는 1하고 2 여기 연산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스킵을 하셨는데 요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붙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귀찮아서 빼셨는데 붙여야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리마크로 모듈 호모모피즘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F 안에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그 뭐죠? 네, 리니어하게 이렇게 그 연산을 했을 때 얘도 합이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아까 스칼라 곱도 쪼개졌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칼라 곱도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게 이걸 이제 리니얼리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마크를 달아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 호모모피즘은 벡터 스페이스 간의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했었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일반화라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네, 그 진짜 딴지인데요. 근데 이게 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 얘기할 때 벡터 스페이스 오브 필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모듈이 그 벡터 스페이스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반화가 모듈 호모몰피즘이라는데 네. 그럼 모듈하고 벡터 스페이스랑 거의 완전 비슷한데 그냥 벡터 스페이스 오버 링으로 안 쓰고 왜 모듈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였을까라는 게 좀 되게 그냥 진짜 뭔가 딴지를 걸고 싶더라고요. 마듈이 왜 저게 뭐가 다른데?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듈의 가장 트리비얼한 예제는 Z제곱인 것 같아요. 그 정수 제곱해서 격자점에 정수값만 찍혀 있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는 R2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다를까? 왜 벡터 스페이스라고 굳이 이름을 안 붙일까라고 뭔가 제 억지로 나름의 설득을 했던 거는 정수 Z제곱의 그 격자점에서는 이게 스케일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딱 끊겨서만 딱딱딱딱딱딱 찍히니까 그것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는 스케일링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오버 링이라고 안 하고 굳이 모듈을 붙인 건가? 약간 그런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왜 굳이 정의했을까?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어가지고. 네. 왜냐면 중요도를 따지면 제 기준에서는 벡터 스페이스 호모몰피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머듈 호모몰피즘이라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있으니까 모듈도 하나 준 거 아닐까요? 그냥 네, 그냥 헛소리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이해를 못했는데 스케일링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스케일링을 할 때 이제 벡터 스페이스 그러게요. 그 어차피 오버 R이니까 상관이 없을까요? 그 이게 격자점이 딱딱딱딱 끊겨 있으니까 그 기존의 벡터 스페이스 그 R2에서 하던 것만큼 이렇게 유연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이산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딱딱딱딱 끊겨서 스케일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수배밖에 안 된다, 실수배가 안 되고 이런 거죠. 아, 네네. 뭐 지용현 선생님 말씀 그동안 들었던 거나 저도 공감이 되게 됐던 게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스케일링이 잘 되고 어디티비티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기에는 안 된다. 약간 그 정도로 그냥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뭔가 반대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3배는 돼도 3분의 1배는 안 될 거니까.
그런 의미의 스케일링 안 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잘 모르지만 예상을 하면, 정의를 아무 필요도 없는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하진 않았을 것이다. 뭔가 수학자들은 굉장히 깐깐하고 효율적인 사람들이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안 하려고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아이소모피즘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두 개가 다른데 그거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로 같은 거로 이렇게 합쳐서 한 가지 대상으로 종류를 줄이고 싶다라는 걸 보면 뭐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고 방식이기도 하지만 조금 굳이 필요 없는 거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면 이제 방금 김나원 선생님 생각하신 것처럼 모듈은 되는데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되는 그런 예시를 지금 떠올리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벡터 스페이스는 모듈 자체 되긴 하니까 그런 예시가 이제 있을 텐데 그게 뭔가 수학적으로 중요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벡터 스페이스는 안 되는 어떤 예시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름을 굳이 모듈이라는 걸 쓸 필요 있냐? 예를 들면 벡터 스페이스가 없다고 치면은 벡터 스페이스는 F 모듈이라고 하면 되고 걔는 R 모듈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필드랑 윙이랑 구조가 조금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R 모듈, F 모듈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벡터 스페이스 오버 R 오버 F 이렇게 똑같이 그 뒤에를 바꿔버리면 이제 쟤네들은 같은 구조겠구나라고 착각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럴 때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뭔가 그런 예시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좀 그 다음을 좀 보는 것도 있긴 합니다. 제 견해.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모듈이 너무 짜증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구는 구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산을 생각하면 항등원하고 역원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항등원이 있고 역원이 있어야 뭔가 되게 잘 유연하게 작동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룹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필드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필드는 덧셈에도 곱셈에도 군이니까 거기다가 커뮤니티브 그룹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 링도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링은 곱셈에 대해서 여건이 없으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링을 그 다항식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항식끼리는 곱하기는 해도 다시 다항식이거든요. 근데 나눗셈을 하면은 유리식이 돼서 다항식의 집합에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링이 정수 집합이 있기 때문에 링이 중요하다 했으면 저는 아니 뭐 링일 수도 있지라고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근데 다항식을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 유리식이 안 되네.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모듈은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바람인 거죠. 벡터 스페이스가 더 중요한 구조라고 다들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마듀얼 호모몰피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마듀얼이 좀 더 일반화된 면에서 뭔가 더 좋은 건가? 약간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솔직히 그,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질문이 벡터 스페이스는 대충 알겠는데 그룹은 모르겠다. 근데 링은 그 예시나 이런 것들을 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모듈이나 이런 것도 예시를 본 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어쨌든 그거에 더 들어가서 예시를 많이 봤으니까 알겠는데 링이랑 모듈 이런 것도 어 저도 잘 안, 와닿진 않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냅둬 보자. 이해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하겠지. 일단 약간 이런 네 생각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를 처음에 보기는 봤는데 그 정의도 자꾸 까먹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얘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 자체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왜 모듈인지 그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벡터 스페이스 뭐죠? 그 호모모피즘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모듈인지 그 생각 자체도 네, 못 해본 것 같아요. 별로 저한테는 이제 거의 맨 후순위 쪽으로 네, 밀려난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그렇고, 혹시 또 여기서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쓰시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가 이제 필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필드 F가 필드일 때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 W랑 V가 있을 때 이제 V에서 W로 가는 요 파이라는 그 함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모듈 호모모피즘 오버 필드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추상대수에서 그룹 호모모피즘의 어떤 직관이 있고 그리고 그 선형대수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직관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직관을 그 서로 그 얘를 통해서 얘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를 통해서도 얘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이제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지션이 나오는데요. 요거 프로포지션 하고 그 밑에 리마크가 또 나오고 오늘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프로포지션을 요게 5개가 나오는데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4번, 5번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 정도까지는 일단 해보고요. 프로포지션이 F라는 함수가 이제 호모모피즘인데 그 G에서 H로 가는 이러한 이렇게 그 대응을 시키는 호모모피즘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G에서의 항등원이 F를 보내면 이제 H에서의 항등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G가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G의 원소, 라지 G의 원소 G에 대해서 그 G의 역원을 보내면 그러니까 H에서의 역원이 되는 거죠. FG의 역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E의 H라는 집과 그 뭐죠? H의 평등원이라는 애만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이제 뭐라 그러죠? 잠시만요. 그거 까먹었다 갑자기. 반대로 가는 거 뭐라 그랬죠?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레임 이미지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프리이미지를 하면 그 걔가 이제 G G를 모아놓은 건데 FG가 이제 EH가 되는 걔가 항등원이 되는 얘가 되는 애가 그룹 G의 이제 서브 그룹이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커널 F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3번이고 그리고 4번은 커널 F가 EG만 그러니까 G의 항등원만 모아놓은 집합일 때 그것과 그리고 F가 그 1대1 대응인 것과는 이제 동치관계다라는 게 4번이고 5번은 F의 이미지가 이제 FG를 모아놓은 건데 걔가 이제 그 H의 서브그룹이다라는 네, 명제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보면 1번은 이렇게 해봤어요. 이건 그냥 명제를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모든 G에 대해서 이 G랑 이제 G랑 아까 G에 대해서는 요 스타 연산이었어요. 그래서 스타 연산을 한 거랑 이 G랑 이제 이 G랑 스타 연산을 한 게 이제 G가 되니까 그래서 FG를 H라고 그냥 넣었을 때 FG가 G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호모모피즘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아까처럼 이제 H였고 근데 FG가 H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H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EGEH겠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도 이제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교환 법칙 그 뭐냐 바꾼 것도 순서를 바꾸어서 연산을 한 것도 똑같이 해서 EH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제가 틀렸다거나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또 명제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 네, 그, 아까 앞에서요, 저, F, 그러니까 H랑 FEG랑 왼쪽, 오른쪽으로 저 도트 연산을 하면 H가 나온다. H랑 라는 네. 걸 네.
네, 여긴가요? 네네, 그거랑 그 네, 아랫줄. 네, 그거 얻으셔서 이제 그러므로 F의 EG가 EH랑 같다라고 쓰셨잖아요. 네, 음, 그게 되려면 네. H가 임의의 라지 H의 원소인 상황에서 저 명제가 증명이 되었다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H가 임의의 완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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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지금은 그게 되는 건가요? 잘 음, 모르겠네요. H가 임의의 원소. 라지 H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요게 돼야 된다. 근데 음, 이게 네, 임의의 원소 G를 보낸 거를 H라고 했어서 네. 그래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명제 자체가 대문자 H의 모든 스몰 h에 대해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 F의 이미지에 있는 모든 H에 대해서 저게 아이덴티티처럼 된다라는 어떤 명제를 아, 증명한 게 되어서 그쵸. 네, 이게 출발을 그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FEG가 항동원이라는 걸 밝히고 싶은 거잖아요, H에. 네네네. 그럼 출발 자체를 FEG를 곱하는 걸로 출발하면 되나? 예. FEG를 곱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렇게요? 어,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H가 스몰 h가 네. 어쨌든 F의 이미지의 원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어, 네, 뭐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H가 일단 그룹이고, 연산을 얘를 줬고, H가 그룹이라는 거는 이 H가 있을 때, 이제 모든 원소 H에 대해서 이게, 이게 된다는 게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미지가 아닌 애들도 혹시 따져봐야 될까요? 어,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건 다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가 아닌 애들도 성립한다고 퉁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럼 이미지에서 되는 항등원이 좀 더 늘려서 공역에서도 다 된다를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 항등원 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역의 항등원일지는 모를 일이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일단 이미지의 항동원이란 주장을 하려면 이미지가 그룹이라는 거, 이미지가 아, 그렇죠. 그러네. H의 서브 그룹이라는 걸 먼저 밝혀야죠. 그러네. 5번을 먼저 해야겠네요. 그럼 5번을 먼저 해야 되나요? 방금 한 소리들을 1번, 하려면 1번이, 1번이 당연히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했는데, 아, 그런가요? 5번을 먼저 해야 되나? 음, 근데 5번은 바로 증명되긴 하네요. 저 1번이나 뭐 다른 명제에 의존하지 않고. 5번은 바로 증명이 되나요? 이미지 오브 F는 네. 그지 서브 그룹이다. 어떻게 바로 증명이 되죠? 그러게 5번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그, 일단, 네, 정의역, 지금 G랑 H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 G의 원소를 하나
지금 혹시 어떻게 적으셨죠? G라고 적으셨나요, 처음에? 네. 그 혹시 쓰신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걸 보여드리면 되죠? 요건가요? 어, 네, 그럼 일단 G를 하나 골라요. 네. G를 하나, 그냥 아까 그 파란색 걸 쓰시던 걸로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G를 하나 골랐을 때, 그러면 파이 G를 아니, 지금 홈페이지이 어떤 걸로 주고 있죠? F로 주고 있죠. 네. 그럼 FG는, 걔는 FG랑 H의 항등원이랑 연산한 거랑 같겠죠, 일단은. 이렇게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하나를 킵한 상태에서, 그, 또 파이 G는, 아니, 하이. FG는, 아니, 네. 죄송해요. FG는 네. 또 FG 곱하기 아이덴티티랑 바뀌었죠. 이렇게죠. 네. 그럼 얘는 이제 홈피즘에 의해서 분리시킬 수 있죠. 아, 이렇게 해도, 근데 똑같, 그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 갖다, 위에 같고, 그 다음에 캔슬레이션 해주면 이게 되잖아요. 캔슬레이션이 되나요? 그룹에서는 되죠. 그룹에서는 되나? 아, 여건이 있으니까, 그룹이니까, 여건을 곱한다고 하면, 아무튼 여건을 연산을 한다고 하면, 된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거를 아이덴티티로, 그러니까 꼭 그 네. 아이덴티티가 어떤 걸 연산해서 그게 된 거냐, 이렇게 조금 안에 것은 아이덴티티에서 분리시켜서 하면 되고, 외부 쪽에서는 또 그냥 아이덴티티 한 다음에 캔슬레이션을 해주면, 이러면 괜찮으실까요? 그 안쪽에서 작업이랑 바깥쪽에서 작업한 다음에 두 개 같다고 하고 캔슬레이션. 음, 솔직히 이거 증명하는 거, 뭐지? 약간, 그냥 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그, 왜 예전에 그 극한 정리 증명할 때처럼 약간 뭐라 그러지? 좀 트릭인 것 같아서 좀, 네, 수수께끼? 그러니까 뭐 퍼즐 맞추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맨날 이렇게 상등원 가지고 장난치고 하는 게 조금, 네, 저는 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그래서 모르겠어요. 많은 증명들 네, 그런 게 제일 짜증나요. 네, 네, 더하기 네. 0을 한 다음에 0을 뭐 이상하게 바꾸거나. 그러니까요, 막 1 네. 빼기 1로 바꾸고, 뭐 1을 얘한테 주고, 뭐 얘는 남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예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프로퍼티니까, 네, 얘는 그러면, 네, 된 것 같고요. 5번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5번은 바로 증명. 2번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 가보면, 2번은 그래서 이건데요, 명제가. 얘는 명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G에 대해서 이제 역원을 보내면 보낸 거의 역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G에 대해서 이제 G 역원이 존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룹이니까. 그래서 요런 게 존재를 할 거고, 요런 식을 만족을 할 거고, H라는 애들도 그 H 역원이 존재를 해서 이런 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그걸 써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얘를 그 트릭을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분리를 해서, 근데 얘는 이제 역원이니까 이게 경험 법칙이 된다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얘를 두 개를 쓴 거고요. 그러면 얘를 분리를 했고요. 근데 1번에서 얘가 얘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안 썼네. 잠시만요. 이걸 안 썼습니다. FG가 H라고 하면, 이게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H가 되고 얘가 되는데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어 얘가 H 여건이 돼야 돼요. 왜냐면 H 여건을 연산을 해줘야 이제 항등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요거는 괜찮으신가요?
사실 이 1, 2번 증명이 약간 느낌적으로 기억이 났던 이유가 제가 그룹에서 뭔가 아이덴티티랑 인버스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 어떤 G 곱하기 곱하기를 할게요. 오늘 G 곱하기 아이덴티티 하면 G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한쪽 방향으로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떤 원소든 G 곱하기 아이덴티티를 쓸 수 있다. 그 생각도 이제 같이 해야지 이거 증명이 조금 쉽게 돼서 쉽게 음, 됐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원소랑 어떤 인버스 곱했을 때 이가 그러니까 항등이 되는 것은 네, 그렇게 써져 있는 건 맞는데 약간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항등원을 그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의 인버스로 분리시킬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도 같이 약간 가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생각이 났던 거였거든요. 아, 네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기 근데 이번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그, 네, 그러니까 보통 A가 B의 뭐 인버스다 이런 얘기 증명하려면 네. AB랑 BA가 둘 다 항동원이다. 요거 증명하면 되잖아요. A가 B의 인버스다. 그러면 AB랑 BA가 항등원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저 2번을 증명할 때는 사실은 FG 인버스 곱하기 FG를 보는 거죠. FG 인버스 곱하기 FG 요거죠. 네. 그걸 네, 보면은 그게 왼쪽으로 이제 도착하고 맨 처음, 맨 첫 번째 항으로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뭐 사실 이거 어, 한쪽 방향만 한 거니까 다른 쪽 방향까지 해주면 네.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등으로 연결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양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고요. 3번은 요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그 안에는 이제 EH만 가지고 있는 집합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G의 그 서브그룹이다라는 건데요. 부분군이다. 그럼 얘가 분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 인버스의 얘는 G의 부분 집합인 거는 일단 맞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트리비얼하다고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AB에 대해서 그러니까 F 인버스의 그 집합의 그 원소인 모든 AB에 대해서 FA가 EH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FB도 EH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EH에 대한 그 인버스니까요. 그러면 F에다가 AB를 연산한 거를 넣으면 이게 F니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도 EH고 얘도 EH니까 연산하면 EH가 되겠죠. 그러면 A 연산 B가 이제 여기 원소인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번하고 2번을 썼는데요. 그래서 F 인버스의 EH는 EG예요. 그러니까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네 항등원이 존재한다. 라고 했고 네 번째로 역원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아까 썼어요. 두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걸 써서 AB에 대해서 그 AB를 연산했을 때 이제 EH인데 그러면 이제 A 연산 B가 F 인버스에 이제 EH가 돼서 걔가 이제 E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에 대해서 어떤 B가 존재를 해서 요렇게 EG가 되는 B가 존재를 하니까 그러면 B가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그룹인 거를 모두 다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룹인 걸 확인한 거고 얘가 부분 집합인 걸 확인한 거라서 서브 그룹이 된다. 이렇게 네, 완료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분 집합이 그룹인 걸 확인하기 위해 뭐 아이덴티티든 인버스든 이런 것을 확인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귀찮지 않으세요? 네, 많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서브 그룹이랑 동치인 거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맞아. 서브 그룹이랑 동치인 거 까먹었습니다. 뭐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네네. 하셔도 되시긴 하죠.
근데 이제 귀찮음, 그러니까 일을 줄이려면, 그게 뭐였죠?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제가 레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마지막 줄은 어떻게 신 건가요? 여기요? 네, 거기랑 그 윗줄. 요 윗줄이요? 응, 응. 2번이 이거죠. G의 인버스를 보내면 얘의 인버스다. 보낸 거의 인버스다. G의 인버스, 그쵸? FG의 인버스다. 이렇게 된 건데, 응. 그걸 활용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FEH의 인버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A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B도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집합의 원소가 하나뿐이니까, F의 EH의 전체 인버스가 A가 되고 B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A, 어, B를 네, 원소로 잡았을 때. 그, 그 커널의 정의가 아니다. 혹시 뭐죠? 커널의 정의요? 네, 커널의 정의는 커널의 F요. 요 EH의 F의 인버스가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K입니다. 그래서 이제 G가 FG가 EH가 되는 요겁니다. 네, FG가 EH가 되는 G들을 모은 거죠. 네네네. 그게 저 인버스가 마지막에 괄호치고 하는 게 아니라 F의 인버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에, 네. 에.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은 저 아래에 밑에 줄에 쓰신 저 AB가 인 커널에 들어가는 거죠. 커널 F에. 요거요? 여기요? 거기, 네. 네. 그 오른쪽에 쓴 집합이 커널 F인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커널 F의 원소가 FEH의 인버스다? 이렇게 아, 네, 말씀하신 제가,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AB는 커널의 원소이고, 네. 그러면 이제 G의 원소 중에서 그 EH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연산을 해보면 이제 EH가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위에서 한 거죠, 네. 그건. 네. 네, 그래서 이제 A 연산 B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뭘 잘못했지? 그 인버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지금 커널 F에서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커널 F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야 되고요. 네, 임의의 원소를 하나 뽑았을 때, 네네네. 저 아랫줄에 쓰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A를 뽑았을 때 이그지스트 B하고 저걸 만족하는 B가 존재한다라는 게 증명해야 될 명제고요. 네. 첫 번째 줄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는 그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을까인 거고, 음, 사실은 뭐, 그, FG의, 아니, A의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 FA의 인버스요? 요거요? 아니요, A의 인버스요. A의, E의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네. 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 A의 인버스는 그냥 존재하는 거죠, G에서는. 근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서브 그룹인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커널 F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커널 F에 A 인버스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하는 거죠? 코널 F의 A 인버스가 확인하는 F의 A 인버스가 EH가 되는 걸 확인해야죠. 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FA 그래서, 인버스는 그래서 걔를 이제 B라고 하면 걔를 exists B 네, 요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B라고 하면 A 연산 B가 F를 보내면 얘가 F의 A의 F의 B가 되는데 얘는 이제 E의 H고 그럼 얘가 E의 H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네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 사실 뭐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A를 저 커널 F에서 잡고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커널 F라는 건 G의 어떤 서브셋이니까 A의 인버스가 G에서 존재하겠죠. 그럼 우리 네. 목표는 A의 인버스가 커널 F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고 그 네. 뜻은 동치로 F의 A 인버스가 EH인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증명이 끝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FA 인버스가 사실은 FA의 인버스다라는 거를 저 2번이었나요? 거기서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FA가 EH라는 것도 그렇죠. A의 특징이니까 EH의 인버스라고 보는 거고 EH 인버스가 EH인 거 뭐. 그럼 이렇게 하면,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F의 A 인버스라는 게 안 쓰여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네. 증명이라고 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를 잠깐, 네, 수정을 B라고 할게요, 그냥. B, A 버스가 B라고 했을 때, F의 B가 E의 H가 돼야 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 어떻게 했지? 그러면 얘가, A 인버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FA의 인버스가 되고, 걔는 EH의 인버스가 되고, 걔가 EH가 되니까, 그래서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4번하고 5번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한 1시간 반이 좀 넘어가는데, 얘를 지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요건 따로 한 다음에 뭐 디코에다가 좀 올려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4번이랑 5번은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리마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마크에서는 파이라는 이제 함수를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오버 필드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커널 파이가 이제 0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V를 보내서 0으로 보내는 애들, 걔네들 그런 V를 이제 모아둔 거죠. 걔가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오브 파이가 이제 W의 이제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존 스lem마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벡터 스페이스가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커널 파이의 디멘전을 널리티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지 파이의 디멘전을 랭크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V에서 W로 가는 이런 매핑이 있고 커널이 있고 그 안에 0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도 또 0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커널은 이렇게 가겠죠.
이걸 이제 선형대수할 때 이런 거 많이 네,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랭크 널리티랑 랭크가 더해지면 이제 V의 디멘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랭크 널리티 티어럼이라고 하고 요거는 좀 나중에 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행렬로 봤을 때 그 진계수에서 했던 그 그림이 떠오르는데 그 네모 그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 네모가 있고 이게 네모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 이건 네모 그림 맨날 네,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 네모끼리 이렇게 저기 대응이 되는 김남호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렬에서 터널이 있고 걔가 이제 0으로 대응되고 그리고 이미지들도 이렇게 대응돼서 그래서 사실은 행렬에서 m 곱하기 n 행렬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거 써야겠다. 행렬이 있으면 여기가 m 곱하기 n 행렬이다. 그러면 이제 m 차원, n 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그 매핑인 거죠. 그 매핑이 이제 여기서는 요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거 계산할 그 뭐냐 선형대수 처음에 뭐 행렬 관련해서 막 공부를 할 때 약간 뭐라 그러지? 계산은 되는데 이게 와닿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게 요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추상대수랑 연결지어서 와닿게 되겠죠? 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네, 그렇지 않을까.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게 그 길버트 스트레인 교수의 선형대수학의 표지가 저 네모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를 저희가 한 2, 3주 넘게 되게 매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진짜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못된 접근 방법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그 앞에서 이제 뭐 커널 F가 뭐 싱글톤 쓰실 때 막 뭐 커널 F가 네. 그 항등원 그 전에 항등원 하나만 있으면 이제 원투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 그룹 호모몰피즘을 봤는데 그 커널이 이제 커널의 디멘전이 그 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이전에 당연하게 해왔던 그 n by n 짜리 정사각행렬의 그 플랭크들이 인버터블 하다라는 그게 그 그룹 호모몰피즘의 관점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정의상 호모몰피즘, 아이소몰피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n by n 차원짜리 정사각행렬인데 플랭크면은 그거는 아이소몰피즘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맨 처음 예시로 들어주셨던 지수함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아이소몰피즘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가 아이소모피즘 그 역함수로서 잘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n by n 차원짜리 플랭크인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그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생각하는 게 지수 함수의 로그 함수를 생각하는 것과 되게 똑같다라는 게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했던 건 그 저저번 주에 이제 유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트랜스포즈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역함수를 생각을 하다가 근데 A 트랜스포즈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다시 A가 나와요. 근데 트랜스포즈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쓸 수 있으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 호모몰피즘으로서 또 행동을 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처럼 또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신기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전 해본 생각이 아까 그 토러스 얘기할 때 어디 갔냐 여기 있었는데 절대값이 지금 1인 그 복소수를 고르면 얘는 이게 이게 바 한 게 켤레 복소수인데 켤레 복소수가 아까 그 뭐죠? 트랜스포즈 행렬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행렬 이런 느낌 아니지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인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좀 들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공부했던 거에 대한 감상을 얘기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혹시 그 스터디를 하기 전에 감상과 스터디를 한 후의 감상이 뭐 변화가 있,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그 전까지는 별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짜증난다는 느낌은 좀 없었는데 오늘 공부하다가는 좀 짜증났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돼서. 그리고 아까 뭐였지? 그렇죠. 대체로 요런 부분인데 코러스 이렇게 봐서 어디다 썼느냐 약간 이런 짜증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다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뭐 호모모피즘이나 뭐 아이소모피즘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보면 좀 더 해소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터디 하면서는 그 좀 좋았습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감상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그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저도,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네. 저는 뭐 그룹 아이소모르피즘이나 그룹 호모모르피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정말 그 구구단, 그 곱셈표처럼 보는 게 좀 아까 다른 분들도 다 와닿는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식만 써도 대충 계산이 뭐 하는 소린지는 알았는데 뭔가 그렇게 구구단 표로 볼 생각을 그러니까 구구단 표를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뭔가 직관적으로 그룹 호모모피즘이나 아이소모피즘 이해하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림 자체가. 저는 약간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게 표로 그릴 수 없으니까 식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한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끝내면 끝나요. 그냥 뭐 더 이상 구조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끝나는 일인데 그게 모든 것을 다 테이블로 살 수 없으니까 제가 결국 식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네. 저는 처음부터 좀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 지수함수를 예시로 들어주시는데, 그게 그 실수 위에서, 그리고 그 양의 실수 쪽으로 가는 지수함수가 그렇게 된다는 건 오케이. 근데 복소수 위에 올라가면 또 이렇게 회전하는 연산처럼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EN 파이만큼씩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겹치니까 얘는 또 뒤에서 정의한 뭐 모노몰피즘 그 원투원 그건 또 깨지고 그러면은 실수 위에서 지수함수랑 복소수 위에서 지수함수는 다른 함수인가? 막 정의역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 지수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지? 약간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다룰 수 있는 그룹에 대한 또 트리비얼한 예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김수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그 지용현 선생님께서 아까 그려주신 테이블이 그거를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뭔가 그런 그룹을 되게 트리비얼하게 다룰 수 있는 거를 좀 도구를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되게 스터디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일단은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레코드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